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독서 연말 결산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책 추천 영상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제가 책을 또 사랑하는, 독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근데 다독가는 아니에요. 근데 애독가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독서 연말 결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20대 평균 독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년에 12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솔직히 전 12권 읽는 거 많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사회인들이 얼마나 바쁜데, 그죠? 솔직히 퇴근하고 오면은 자기 바쁘잖아요. 쉬기 바쁘고 릴스 좀 보다 보면 그냥 5시간 훌쩍 넘어가고. 솔직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와중에 그래도 12권을 읽는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1년, 한 달에 한 권씩은 읽으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읽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많고, 그리고 다독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독가라고, 자칭 애독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완독한 도서는 25권 에서 아직 완독을 다 못한 읽다가 반 그런 책들까지 합하면 30권을 조금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아주 다독가는 아니지만 애독가의 독서 연말 결산을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책이에요. 제가 올해 초에, 가장 초에 읽었던 책인데 바로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입니다. 이 책은 안 읽으신 분들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작년이었죠.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강 작가님 소설 붐이 일었잖아요. 그 중에서 채식주의자랑 같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이 소설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좋은 소설이었고, 한국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폭력이나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한강 작가님 특유의 문체로 잘 담아낸 소설인 것 같고요. 안 읽힌다 이런 느낌도 없고요, 전혀.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안 사고 뭐 하세요? 읽으셔라. 근데 저는 이 소설보다 올해 읽었던 것 중에서 이 히라보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말을 안 하는 여자,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그 둘이 어디서 만나느냐, 히라버 수업에서 만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될까, 한강 작가님은 되게 서늘하게 뭔가를 쓰실 때 좀 조금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쓰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 와중에 그 안에 담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따뜻하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이 소설에서 잘 드러나고, 그래서 너무 재밌고.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뭔가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막 금류처럼 비교하는 건 아닌데 어떤 서스펜스가 딱 있는 책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래서 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약간 이렇게 그래도 약간 이렇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얼음처럼 선득한 혐오와 멸시가 숨겨져 있던 눈빛들을 기억해요. 쾌활하고 자신 있는 태도를 연기해야 한다는 게, 언제든 웃고 인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에게는 힘들었어요. 가끔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우리 몸에 눈꺼풀과 입술이 있다는 건. 그것들이 때로 밖에서 다치거나 안에서부터 단단히 걸어 잠길 수 있다는 건. 새치의 혀와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 헐거운 말들, 미끄러지며 긋고 찌르는 말들, 쇳냄새가 나는 말들이 그녀의 입속에 가득 찼다. 조각난 면도날처럼 우수수 뱉어지기 전에 막 뱉으려 하는 자신을 먼저 찔렀다. 내 목소리가 퍼져나가는 공간의 침묵에 공포를 느껴요. 한번 퍼져나가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단어들,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는 단어들의 공포를 느껴요.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안 읽고 뭐 하시냐고. 그럼 이렇게 두 개는 필독 도서라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한강 작가님 작품 중에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언니는 이게 정말 좋았대요, 시집이. 그래서 시집 저도 읽어봤는데 좋아요. 좋은데 저는 한강 작가님은 이야기를 풀어낼 때 그게 시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아예 시로 보니까 조금 아쉬웠다. 저는 취향은 소설이다. 근데 시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읽어봐 드릴게요. 새벽에 누가 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남은 건 빛을 던지는 것뿐이야. 나쁜 꿈에서 깨어나면 또 한 겹 나쁜 꿈이 기다리던 시절. 어떤 꿈은 양심처럼, 무슨 숙제처럼 명치 끝에 걸려 있었다. 빛을 던진다면 빛은 공 같은 걸까? 어디로 팔을 뻗어 어떻게 던질까? 얼마나 멀게 또는 가깝게. 숙제를 풀지 못하고 몇 해가 갔다. 때로 두 손으로 간신... 이걸 근데 다 읽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저작권 아니야?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셔. 몇 개 더. 내가 아주 느리게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단지 너는 아주 빠르게 걷는 사람의 발로 짧게 나를 안아주었는데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내가 물었을 때 너는 그날을 기억 못하겠다고 했고 그때 나는 생각했는데 그건 네가 아주 빠르게 그건 네가 아주 빠르게 걷던 때였을 그건 네가 아주 빠르게 걷던 때였기 때문일 거라고. 왜 이렇게 그리고 다음 작품입니다. 요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요거를 제가 왜 가져왔냐. 바로 요 작품의 작가님의 책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읽은 책은요. 폴링 인 폴이라는 작품과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렇게 두 가지 작품을 읽었어요. 왜 제가 이 작품을 읽게 되었느냐. 저는 백수린 작가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백수린 작가님을 아세요? 여름의 빌라. 제가 그 여름의 빌라를 몇 년 전에 서점에 가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진열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거 마케팅 디자인 누가 하셨는지 정말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샀어요. 그냥 냅다 샀어. 사서 읽었는데 그게 제 인생 책이 되었답니다. 아직도 그게 제 인생 책이에요. 아까 한강 작가님이랑은 되게 반대로 백수린 작가님은 오히려 좀 되게 따뜻하게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되게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은근 좀 서늘한 맛이 있어요. 그 좀 이렇게 약간 이런 맛이 있어.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은 서늘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백수린 작가님은 오히려 되게 따뜻하게 말하는 것 같고 되게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백수린 작가님의 그런 서늘한 문체를 되게 좋아해요. 그 중에 맞다는 여름의 빌라랑 이 눈부신 안부란 장편 소설이에요. 이것도 너무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꼭 읽으셔라. 읽으셔라. 근데 이렇게 두 개보다는 올해 읽었던 폴링 인 폴과 친애하고 친애하는이 조금 덜하다. 재미가 조금 덜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래도 그거 두 개도 너무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폴링 인 폴을 몇 개 읽어봐 드려볼게요. 그 책이 가지고 있진 않아요. 왜냐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좀 읽어봐 드릴게요. 관건은 유창함이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곧 나의 의견이 되었다. 그것은 때로 나의 신념에 위배되었다.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 타인의 삶이 얼마나 진부해질 수 있는가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백수린 작가님 소설은 대부분 그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외국에 나가 살아요, 주인공들이 보통. 뭐 독일이라든지 뭔가 어딘가에 가서 내가 그 세계의 이방인으로서 느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거든요. 외국에 나가 사는 이방인으로서의 이야기를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디서든 속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느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아까 말씀드렸던 백수린 작가님 특유의 따뜻한 이야기를 하는데 서늘한 그런 것과 되게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방인의 내용이 제가 막 공감이 가고 이런 게 아닌데 그거를 이해하게 돼. 그게 나 같고 이들이 나갔고 그래요. 그래서 읽으셔라. 그냥 거의 모든 주인공들이 그러거든요. 외국에 나가 살거나 아니면 외국에 나가 살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외국과 한국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백순이 작가의 소설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여름의 빌라로 먼저 입문을 해보시고 아니면 눈부신 안부 두 개로 먼저 입문을 해보시고 추가로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다음 책입니다. 약간 쉬어가는 타임으로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그 시크릿 책인가 블라인드 책인가 해가지고 제목인가 멘트 그걸로만 고르면 어떤 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물을 받았었어요, 생일 때. 너무 획기적이잖아. 솔직히 너무 갖고 싶잖아. 거기 어디로 가고 싶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적혀있는데 어디로 갈까? 왜 모를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딱 받아서 보니까 문보영 작가님의 어떤 새의 이름을 아는 슬픈 너라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좋았다. 좋았다. 그리고 읽기 편하고 글씨도 되게 큼지막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그런 책이 아니라서 되게 가볍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선물하기로 추천해요.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여행을 다녀왔었잖아요, 9월달에. 그때 이렇게 두 가지 책을 들고 갔었어요. 하나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책이고 하나는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은 띠지에 뭐 작가에게는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책인데 이 책이 나한테는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밖에 인생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쓰지 못할 것 같은 책이라는 거야, 이게. 그럼 읽어야겠어. 제가 또 김영하 작가님 팬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에세이 중에서 김영하 작가님의 여행의 이유를 가장 즐겁게 읽어줬어요. 에세이 중에서 좀 자기 개발서로 변질된 책들이 진짜 많잖아요. 저는 그런 에세이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자기 개발서나 에세이를 거의 안 읽는데 그때 이후로 에세이의 어떤 시야가 좀 바뀌었던, 에세이는 이런 책이구나,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내면서 거기서 비워내고 채워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하 작가님의 새로운 에세이다. 그러면 읽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보통 한 해에 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0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는 말을 언젠가 들은 적이 있다. 몸속엔 분노도 많았다. 말과 몸으로 여기저기서 싸웠다. 지금은 조용히 물러설 때가 많다. 좋게 말하면 성숙했고 삐딱하게 보자면 노회하고 비겁해졌다. 버리지 않았어도 될 부끄러운 싸움들을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 다 웃어 넘겼어도 될 일인데 그때의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 모든 싸움은 얄팍한 정의감이 부추겼다. 그래도 우리는 그 사람이 과거의 그 사람과 같은 존재라고 애써 믿으며 살아간다.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애써 찾아내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텍스트에서 저자는 명목상의 저자일 뿐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에서 오독이란 무의미한 말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밑줄 쳐놨는데 그 왕좌의 게임 팬에 대한 이야기를 쓴 에피소드였는데 거기에 전업 독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이 독자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 읽는 게 전업인 거야. 그 말이 단어가 너무 웃겼어. 재밌었어요. 그러고 싶다, 나도. 김영하 작가님은 좀 유머러스한 부분이 있어요. 유머 감각이 좀 있는 편이시라서 이런 부분이 웃겨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는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어쨌든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읽게 된다. 좀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거 너무 나야. 좀 뒤죽박죽으로 읽는 그런 편이라서. 그래서 저는 김영하 작가님 에세이는 꼭 읽는 편이에요. 요것도 너무 좋았고 요것보다 조금 더 좋은 건 여행의 이유였다. 그리고 제가 스페인 여행 가서 완독하고 온 책이 두 번째. 어머나. 요거예요. 사랑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뭐니? 왜 가져갔냐면 제가 한 요 정도를 앞부분을 한국에서 읽었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글쎄.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여행 가서 읽고 싶다. 여행 가서 읽으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스페인에 챙겨갔는데 정말 놀랍게도 뒷부분은 조금 제 취향이 아니었다. 왜냐면 뒷부분에는 완전 조금
딥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약간 뭐지? 약간 조금 결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3분의 2 부분까지는 정말 정말 좋아요. 그런 문체들이 다 너무 좋은데 이것도 에세이예요. 제가 에세이를 좋은 걸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 진짜 말 그대로 사랑, 러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러브에 대한 얘기가 모든 사랑을 다 담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만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랑 있죠. 내가 하는 모든 사랑, 이별, 뭐 이런 모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너무 잘 쓰셨고 그 주제에 걸맞게 담담하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사랑. 몇 가지를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랑도 있거든요. 나 혼자서 있는 오롯한 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챕터였는데 그녀를 인간관계로부터 언플러그드 하러 떠나는 것이다. 오롯하게 혼자가 되어서 깊은 외로움에 가장 텅 빈 상태에서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야 할 차례다. 그녀는 외롭지만 그게 참 좋다. 홀홀함이 좋고 단촐함이 좋고 호롤함과 단촐함이 빚어내는 씩씩함이 좋고 퓨퓨함이 좋다. 그래서 그녀는 되도록 외로우려 한다.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한다. 그런 외로움은 윤기가 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저 이 챕터가 너무 좋았었어요. 그런 외로움은 윤기가 돈대요. 그럼 저는 그런 외로움 좋아하거든요. 저 윤기 나는 외로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서 여행을 좀 많이 다니잖아요. 막 사무치게 외롭고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떤 인간으로서의 외로움을 계속 느낀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싫지 않아요.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홀홀함과 단촐함이 빚어내는 씩씩함과 표표함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되도록 외로우려 해요. 그리고 그게 좋아서 그렇게 해요. 삶을 대하는 태도들이 저랑 좀 닮아있는,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해서 이 책 정말 좋게 읽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좋으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사랑을 담아내는 작가의 문체가 좋으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 카메라 배터리도 11%밖에 안 남았거든요. 빨리 해야 돼요. 이거는 바로 허망난 우주를 안고서라는 약간 SF 소설집 같은 거예요. 작가님들이 5분이 참여하셨어요. 김초영 작가님, 천선란 작가님, 김혜윤 작가님, 청예 작가님, 조서월 작가님 이렇게 5분이 참여를 하셨고 단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두꺼워요. 이 책 자체가. 조금 긴 단편의 이야기를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데 다 너무 좋아요. 5분의 이야기를 다 너무 좋게 봤고 그리고 저는 SF 소설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김초영 작가님은 이제 일단 시작하잖아. 읽어봐야 되잖아. 저는 솔직히 다른 4분의 작가님은 처음 접해보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김초영 작가님 소설 당연히 좋습니다. 비구름을 따라서 라는 작품이었는데 비구름을 따라서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김초영 작가님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극큰들을 막 여러 가지를 놓고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김초영 작가님이 평소에 생각하는 내용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살면서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뭐 무슨 나라 뭐 초록색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 이 시계가 안 맞네? 이 시계 안 맞네? 고장났네? 하고 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러면 이 시계와 시간이 맞는 어떤 세계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세계로부터 이 세계가 넘어온 걸 거야. 그러니까 넘어온 세계, 반토막을 건너온 세계의 물건일 것이야 라고 해서 그걸 모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냐고. 평소에 김치엽 작가님이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잖아, 그 인물을. 근데 그런 상상을 어떻게 하냐고. 저 아무 생각 그리고 김치엽 작가님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역시나 너무 좋았고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우리를 아십니까? 천선란 작가님의 작품이었습니다. 천선란 작가님의 우리를 아십니까는 아무도 오지 않는 곳에서라는 단편 3개가 묶여져 있는 소설이 있어요. 뭔가 1, 2, 3 같은 단편집인데 시리즈물이에요. 그 중에 한 개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를 아십니까? 이고 네, 우리를 아십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천선란 작가님이 좀비를 되게 좋아하세요. 좀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매력을 되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좀비 내용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은 좀비가 됐고 한 명도 좀비가 됐는데 좀비가 안 됐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얘는 좀비가 됐고 근데 서로 물지 않는 약간 그런 되게 좀비의 고독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우리를 아십니까 말고 그 3부작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이었던 내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가 더 좋았었어요. 그것도 남자는 좀비가 됐고 여자는 좀비가 안 됐는데 SF니까 이제 우주로 가요, 그 둘이. 근데 우주선 안에서 이제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죽고 여자 한 명 살았는데 그 나머지 세 분의 작가님들도 너무 좋았고 그냥 이 책 너무 좋아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 이 5분의 작가님한테 다 사랑에 빠지실 거예요. 이 책 읽어보시면. 이제 진짜 찐찐찐 최종 마무리 마지막 작품입니다. 바로 다이선 책이에요. 사실 이거 언니가 사서 이번에 시드니 갈 때 가져가서 읽어본 제품인데 되게 얇고 가볍고 들고 다니기 좋아요, 여행에. 이거는 정말 주옥 같은 문장이 너무 많아요. 주옥 같은 문장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 그냥 명언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책이. 진짜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산책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산책하면서 리타가 겪었던 모든 감정들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너무 좋아요. 읽어드릴게요, 그냥. 마음 한켠 신의 자리를 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마음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산책하는 이유는 단순히 숲을 걷기 위함이 아니라 숲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믿는다. 한 그루의 나무를 마음속에 심어두고 그것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는 마음. 비록 하찮을지라도 섬세히 돌보는 마음 같은 거라고 말이다. 남들보다 더 커다란 마음의 집을 가지고 살아내는 일. 이 모두 나의 일. 그리고 그 모든 걸 기록하는 일. 혁명. 불가능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을 아마 나는 이번 생에서 하겠지. 목숨껏 울어야겠지. 나 자신에게만큼은 그리 당당할 것이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사랑의 생애입니다. 요거는 이승우 작가님의 작품이에요. 이승우 작가님은 이동진 평론가님 아시죠? 이동진 평론가님의 최애 작가시거든요. 이승우 작가님 소설 중에서 목소리들, 캉탕 이런 것들을 읽어봤었거든요. 근데 다 너무 좋았었어요. 되게 이승우 작가님도 좀 이렇게 비슷해요. 한강 작가님이랑 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읽어보고 있어요. 이거 올해 안에 다 읽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책 연말 결산을 한번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독서 계획 잘 짜셔서 저처럼 편식하지 마시고 저처럼 에세이 소설만 읽지 마시고 되게 다양한 책 많이 읽으면서 저도 내년에는 다양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자꾸 소설에 손이 가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다양한 책들 그리고 그냥 책들 뭐든지 만화책이든 소설이든 다양하게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